최근에 그 문재인과 박지원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지난 그 7일 그 화요일 날에 문재인 파면 타전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과 나라사랑 동지회 등이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 문재인 파탄퇴 서울시 위원장님인 최 위원장님, 그때 그 네, 기자회견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네. 6월 8일에 발표한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회 100만 회원을 대표한 공동기자회견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좌익이 끈질기게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참담한 현실을 직시하며 주권 수호를 위한 행동 원칙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의 6월 호국선언을 선포한다. 먼저 국군, 검찰, 경찰은 반역 대통령 문재인과 국정원장 박지원을 즉각 체포하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제출한 정의당 심상정과 민주당 이용빈 등 반역 국회의원 10명을 즉각 체포하라. 우리 애국국민은 국군 지휘관과 장병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대한민국 군이 반역 대통령 문재인의 개인 군대가 아니라면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우리의 주적 북한의 대한민국 전복을 돕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의 핵심 가치를 담아 세운 거대한 원운석을 간첩 신영복의 글씨체로 새로이 제작해 교체한 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간첩자는 국정원의 정문에 간첩 글씨체로 원운석을 세웠다. 문재인과 박지원의 이런 행동은 바로 이들이 김정은 추종자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간첩 숭배자요, 문재인과 박지원이 붉은 이념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공표한 것이며 모든 자유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은 무력과 총칼이 없다. 국민에게 국가 수호를 위임받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군, 검찰, 경찰은 반역자를 발견하는 즉시 공권력과 무력을 동원하여 이들을 체포하라. 우리는 정상적인 선거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자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임종석 등 대한민국 체제 전복의 주모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공작을 시작했다고 보고 문재인 반역 행각의 충견인 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수의 대법원 및 법무장관 박범계도 같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본다. 박범계는 악명 높은 추미애에 이어 또다시 문재인의 부정부패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검찰 죽이기 친문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의 고교 후배인 이성윤은 형사 피해자임에도 좌천이 아니라 서울 고검장이란 검찰 최고위직으로 승진시키는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에 협조했거나 문재인 관련 부정부패 수사에 손을 댄 검찰 지휘부는 모조리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한직으로 보냈다. 일부 양심 있는 언론은 사설을 통해 이 검찰 인사는 국가 공직 인사인가 폭력조직 농공 행상인가 라고 개탄했다. 파렴치하고 노골적인 반대한민국 종북 노선을 걸어온 대통령 행세자 문재인은 이제 정권이양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나 그간의 행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친북한 노동당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은 이성윤과 함께 자신의 고교 후배인 김오수를 역시 형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여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33명째 장관급 인사를 강행하는 폭군의 면모를 보여줬다. 문재인은 6월 6일
제66주년 현충일 기념식에서 또다시 6.25 남침 전쟁과 전쟁의 주범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 국가 반역의 행태를 보였다. 이런 행태는 5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 엄숙한 자리에서 또다시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수치스러운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현충일은 소련의 사주를 받아 북한 김일성이 남침한 6.25 사변 중 전사한 국군을 기리고자 제정한 날이다. 현충원에 모신 영령의 대부분은 현충원에 모신 영령의 대부분은 6.25 전몰 용사들이다. 이런 현충일에 군 통수권자라는 자가 북한과 6.25 남침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니 호국 영령이 통곡하실 일이다. 문재인이 현충일 추념사를 읽는 사이 현충원 안팎에선 천안함 생존 잔병들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는 시위를 했다. 문재인이 공식 석상에서 한 번도 북한 소행임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을 불러 국빈 대접했다. 심지어 대통령 직속인은 좌초설 등 괴담을 퍼뜨리던 자의 요구대로 재조사를 하려고까지 했다. 문재인은 이날 보훈을 강조했지만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 34명 중 국가유공자 인정은 오직 13명뿐이었다. 문재인은 올해도 군이 아닌 소방경찰이나 방역 공로자를 치하하며 6.25 남침에서 국가를 지킨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현충일의 의미를 외면했다. 문재인은 2019년 현충일에는 6.25 남침 전쟁의 주범인 북한 노동당 최고위 간부 김원봉을 감히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하여 온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았는가. 문재인은 올해 현충일 불과 이틀 전에 국정원의 간첩의 글씨체를 거대한 바위에 각인해 세우는 해괴한 행동을 감행했다. 현충일 행사를 염두에 두고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의도된 반역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근 통일부 장관이라는 이인영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상황임을 알면서도 김정은 집단에게 물자 퍼주기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충일에는 한미 합동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합동훈련은 침략 연습이라는 북한 주장에 맞장구 친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저들 김일성 주체사상파 무리의 정권 말기 최후 발악이라고 규정한다. 과거 김일성 주체사상의 노예가 되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운동권 최고위층에서 압력한 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전향도 없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요 장관들이라니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문재인은 코로나 방역을 내세워 반역 정권에 대한 국민의 봉기와 저항을 피할 의도로 5인 이상 실내 집회와 9인 이상 실외 집회 금지라는 해괴한 원칙을 정하고 국민에게 강요해왔고, 우리 국민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마저도 유보하며 방역을 빙자한 코로나 독재에 순응해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원숭이 노름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저들 김일성 주체 사상파들의 정권 말기 최후의 공작이 진행되고 있고, 합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국민주권을 말살하려는 기미가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유권 수호와 주권 수호를 위해 일제히 일어서야 한다. 호국의 달 6월을 넘기지 말고 거리거리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한다. 문재인, 김일성 주사파 일당의 대한민국 죽이기 공작을 심판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자유민의 6월 선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애국 국민이시여, 일어나시라. 하나,
대한민국의 2030-40 청장년은 저 4.19 의거나 미얀마, 홍콩의 저항처럼 불같이 일어나 문재인, 김일성 주체 사상파 일당의 대한민국 파괴를 심판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 임종석, 이인영 등 김일성 주체 사상파는 모든 대한민국 죽이기 반역 회의를 중지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국민의 심판 앞에서 석고 대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북한 김정은에 대한 굴종적 행태를 계속해온 반역자 문재인은 비상 거국 중립 선거내각을 구성하고 즉각 대통령직을 떠날 것을 거듭 요구한다. 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히 일어나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등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바꿔 김정은의 인민공화국 체제와 병합시키려는 음모를 직시하고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 각종 자유민주 법 체계를 파괴하여 국민의 자유권,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을 직시하고 척결해야 한다. 하나, 악법을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좌파 세력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자들을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등 대한민국 파괴의 반역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기도를 즉시 철회하라. 2.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즉시 철회하라. 3.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음모를 철회하라. 4. 독재자 시진핑 방한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5. 대한민국 거주 중국인 자녀에게 선거권을 주고 강원도 등 차이나타운 건설 음모를 철회하라. 6. 죄 없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철회하고 북한에 우리 자본과 기술로 원전을 건설해 주려는 음모를 획책한 문재인과 산업자원부 공무원 하수인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 박범계는 6월 4일 실시한 정의로운 검찰 죽이기 반역 인사를 모두 백지화하라. 만일 이와 같은 자유수호 국민의 호소와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국민 저항으로 반역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기자회견 내용은 이상과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명서 내용은 결국 그 문재인이와 박지원이가 현 총일 불과 이틀 전에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망동을 해가지고 간첩을 잡는 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정원 뜰에다가 거대한 바위를 세우고 거기다가 간첩을 지낸 신영복이의 글씨체로 그 국정원의 원문이라는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새겨 넣는 이러한 엄청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이런 반역 행위, 이거를 자행을 했어요. 그 신문을 본 분들은 정말로 이런 기고만장한 그 반역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문재인이와 박지원이가 그 돌 앞에서 깔깔 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벌을 받아야 될지를 지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문재인 파탄 퇴진 국민 모임에서 사개단체에서 성명을 냈는데, 문재인이와 그 박지원이는 즉각 국군이 체포해야 될 그런 여적죄 국사범들이 아닌가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당, 이 국회, 여기가 최후의 투쟁의 거점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문제가 많은데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국회로 가서 악법을 쏟아내는
그 정의당이라든지 그 민주당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응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공산화 그 작업이 그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정원의 그 원훈석이 저렇게 그 간첩의 글씨체로 그 새겨진 것 그 자체가 문재인이 그 A4 용지를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 간첩을 통한 또는 그 북한에서 그 직접 보내서 야 너희가 이번에 그 국정원 그거 원훈석 이거 그 신형복 걸로 해 이런 것을 받아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지금 모든 그 한국에 있는 그 고정 간첩 세력들에게 자신감을 주면서 봐라 지금 그 공산화 단계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의 지금 그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전당대회 이런 거 미루고 지금 그 어린아이 그 이준석 제가 어린아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 국회의원도 돼본 적이 없는 그 이준석을 그 당대표로 만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공작으로 그 국민의힘을 흔드는 이런 일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그 끌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 얼마나 한심합니까? 국민의힘은 첫 번째 원죄가 있어요. 이런 그 대한민국 공산화의 첫 시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부역한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국채 수호파가 나뉘어져서 분당을 하지도 않았어요. 나머지가 그냥 묵인을 해갖고 계속 가서 지금 국민의힘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문재인 탄핵 요건이 30개가 넘는다 그러죠. 문재인 탄핵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회의 의석이 모자란다, 남는다 이런 걸 떠나서 장외투쟁을 하는 거예요. 장외투쟁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 문재인은 이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산화되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촛불 집회 때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장외투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문제를 삼겠는데 코로나로 이때까지 죽은 사망자가 1979명이에요. 1979명 이 숫자가 남북한 국민 7,500만에 비하면 우리 7,500만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장외투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안 보여요. 전혀 그런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국민혁명당이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국민의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혁명당이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국민혁명당이 나오는 게 분열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의병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정말 우리들의 피를 토하는 심정의 저항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저항이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우리가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그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 어저께로 10만 명 채워갖고 그게 지금 위원회에 상정되게 됐잖아요. 우리 지금 의병들 잘 싸우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 받고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받은 국민의힘 정말 국민의힘 빼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혁명당 출범한 것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까지 볼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치력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특히 10월 3일 날 2019년도죠. 10월 3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끌어내리겠다고 순국결사대
순국 결사대가 전국에서 모여서 청와대 진입했을 때 그때 막판에 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뭐 10월 9일 날 하겠다, 10월 25일 날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국민한테 클리어하게 사과를 안 하신 채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정광훈 목사님이 국민혁명당을 다시 한번 그 애국 국민들의 그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열망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지키시려면 그런 예전에 잘못되신 것들은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독선적으로 가시지 말고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국민혁명당을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갖고 저들이 또 정광훈 목사님을 투옥시키면은 또 모든 것이 다 흐지부지 되는 이런 이런 사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혁명당 안에, 무슨, 자유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이런 지금 애국 시민들이 만든 정당들, 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그런 그룹들을 다 인정을 해줘서 정광훈 목사님이 유고시에도 이 정당이 자유롭게 애국 시민들의 의사를 잘 모아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게 그렇게 나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6월에 호국의 달 6월에 우리들이 반드시 6월 항쟁 이것이 6월 혁명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6월 항쟁을 우리가 일으켜서 그까지 1979명 죽은 이 코로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7,500만을 구하게 6월 항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